그 고발 사주권이 국민의힘 경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 총장이 아무래도 좀 타격을 입게 되면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3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좀 더 주목을 더 받을 거는 전망도 있고요. 이 경선 흐름이 좀 바뀔 거는 예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예. 자, 윤석열 자세골을 놓았어. 그럼 점점 밑으로 꺼져. 그럼 여기서 오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유승민도 올라가고 홍준표도 올라가고 윤석열 빠지는 거에 반사효과는 거뒀거든요. 예. 그럼 이걸 더 걷어서 1등이나 2등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다들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유승민 후보가 이 탄핵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그분이 안 오르는 거는 탄핵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안 오르는 거는요. 캐릭터 때문이에요. 캐릭터. 아주 똑똑하시죠. 경제 전문가고. 그런데 지도자는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요. 아주 시원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정권 교체는 있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대 정신이요. 정치 세판짝이에요. 그래서 갈아엎어. 흉악범에 대해서도 국민들 일반적인 정서를 시원하게 긁어주고 그다음에 군대 문제도 젊은 사람 얘기를 정서를 시원하게 긁어주고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 흐름에 홍준표 후보가 잘 맞춰가고 저는 그거를 있다. 홍준표 후보가 원래도 약간 이렇게 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에 딱 그걸 잡았다. 근데 원래는 윤석열 후보한테 그걸 기대를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권하고 맞설 때는 그 사람이 그런 걸 뭔가 이제 할 것처럼 보였다고 시원하게 뭔가 시원한 거 되게 좋아해. 범죄하고도 막 범죄 소탕도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권 들어와서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온갖 그 정치의 기존의 어떤 기존 정치 세력에 포획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시원한 것도 없고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존 세력에 포획됐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파리 때 둘러싸여 5개월 헤맨 게 윤석열의 현주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이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얘기를 딱 짚은 근데 거예요. 이분이 모처럼 한 4개월만 처음 맞는 얘기 했는데 기존 4개월 됐나? 정치 세력에 포획됐다. 5개월 됐나?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인터뷰를 이렇게 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어떤 후보를 이분은 야권 인사가 아니라 야권 여야가 아니 제가 볼 때는 요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래도 야권의 1위 후보고 이 주변의 어떤 이런 기존 기득권 세력을 잘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잘 가면 그래도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아마 요거 마지막 저는 거의 마지막 그 경고. 자,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국민 선거회담 개표가 됐는데 이제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이 이제 51.41%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선 이 초반 경선 결과 지금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이낙연 캠프가 정비된 게 좀 효과가 있다고 봐요. 네거티브 중지한 거예요. 그게 큰 겁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의원직 사퇴한 게 우리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또 한 3~4% 움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5, 26 광주 전남 그 전북인데 이제 전북은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호남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45% 득표를 하게 되면 50%가 넘고 5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35%를 넘게 되면 50%가 무너지면서 이낙연 후보가 30대 35% 목표 중반치까지 가요. 그러게 되면 상황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0%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첫 번째 관전평. 근데 이제 보면은 본 결선 게임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재명 쪽에서는 결선 안 가고 완샷으로 50% 넘어갖고 끝내고 싶은데 당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당의 입장은 얘기는 못하지만 결선은 가는 게 유리하죠.
당의 입장에서는 결선 가서 흥행을 만들었으면 그렇죠. 좋겠는 거죠. 근데 이제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좀 변수를 꼽자면 추미애 후보의 인기 그리고 정세균 후보의 사퇴 상대당이지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이런 부분이 이런 변수가 모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요소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예. 그 세 부분이 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추미애 강세라고 하는 건 추미애는 이재명 표를 뺏어간다. 네. 그다음 정세균 호남표의 결집을 가져올 것이다. 그다음 마지막 홍준표 이재명 하게 되면 이재명 잡는 매는 홍준표가 될 것이고 네. 오히려 이재명은 윤석열 나올 때 더 민주당 쪽이나 진보진영 쪽에서 윤석열 카운터 파트너로 이재명이 맞다고 봤지 홍준표 같은 그 변칙 파이터에게는 오히려 점잖고 안정감을 주는 이낙연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일정 정도 적응되는 측면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객관적 상황이 바뀌는 것만 자꾸만 기대하지 말고 본인들이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되는데 지금 시대 정신은 정치를 세 판을 짜야 돼요. 그래서 그 기득권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주류 출신이 대선 주자가 되는 흐름이에요. 다 비주류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홍준표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환경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강력하게.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내 삶의 피부에 와닿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홍준표가 1등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실천력으로 말리 막 번드르한 거는 이제는 국민들이 안 믿어요. 국민의힘을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사람을 원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새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